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 전임 강사를 맡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얘들아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찾아왔어. 맨날 현강에서만 보다가 동영상으로 보니까 조금은 낯설어? 쌤이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고1 중간고사 필수 심화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주기 위함이야. 지금 내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3월 말 정도 되거든? 3월 말 정도 됐으면 학교에서 공통수학 1단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인수분해 이 정도까지 배웠을 거야. 그래? 한 1단원 거의 끝났을 거야. 근데 이 좀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조금은 어려운 심화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이 쌤이 오늘 알려주는 이 심화적인 개념이 학교에서 배우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쌤이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웠던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안 배웠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학교 시험에 나와 얘들아. 어떡하니? 나와. 그래서 이걸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쌤이 마음이 걸려서 좀 찍게 됐어. 한번 잘 들어봐. 이걸 오늘 배우는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학생이랑 안 알고 들어가는 학생이랑은 좀 천지 차이야. 근데 오늘 배울 거 별거 없거든? 3개밖에 없어.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봐. 우선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연조립제법이라는 거야. 연조립제법이요? 여기까지는 조금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좀 배우는 거. 연조립제법, 연속해서 조립제법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연속 조립제법, 연조립제법을 배울 거야. 두 번째는 규칙성 찾기야. 규칙성 찾기. 여기서부터는 네? 1단원의 규칙성 찾기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좀 부정이 있을 거야. 그래? 이게 뭔지는 좀 이따 한번 보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쌤이 우리 나눗셈을 할 때 미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미지수를 모두 못 구할 때 하는 방법이거든. 쌤이 이거를 수업 시간에 쌤은 심화 나눗셈이라고 가르쳐. 나눗셈을 하는데 미지수를 다 못 구한다라. 그럼 너네 생각에 지금 나머지에서 미지수를 다 못 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미지수를 다 못 구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첫 번째 문제야. 한번 봐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 d에 대하여 a, b분의 c, d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하고 문제를 봤더니 뭐래니? a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하고 뒤에 뭔가 더러운 식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구해 얘들아?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쓰면은 x에 2 넣고 아무거나 해보고 아니면 개수비교법? x 세제곱 앞에 개수 1이니까 x 세제곱 만드는 건 a밖에 없네. a1? b는 a도 거슬리는데? a랑 b랑 c랑 d에 대해서 연립방정식 세운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어줄래? 그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쉬운 방법, 좀 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자. 먼저 쌤이 연조립제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연조립제법은 맨 위에 있는 이런 깨끗한 식 있지? 깨끗한 식의 개수를 써줄 거야. 개수, 우리 조립제법이랑 똑같아. 어떻게 써줘? 1, 마이너스 4, 1, 2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지? 조립제법이랑 똑같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더러운 식의 요 부분 있지? x-2 얘가 0이 되는 이 x값을 넣어줄 거야. 이 x값이 뭐야? 2지? 2를 써줘.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해줄 거야. 쌤 조립제법 잘하는지 잘 봐봐.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잘했어?
여기까지는 너네가 알고 있는 조립제법일 거야. 근데 여기에서 연조립제법은 뭐냐? 얘를 또 한 번 2로 해주는 거야. 에? 이게 뭔데요? 잘 들어봐 일단. 그러면 1이랑 0이 나왔어. 1이 0이 나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줘? 또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줘. 1, 2, 2. 오? 그러면 되게 뭔가 모양이 예쁜 조립제법 모양이 나왔다? 우리가 이거를 연조립제법이라고 불러. 연조립제법을 했을 때 우리 A, B, C, D가 각각 뭐가 되는 줄 알아?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가 된다? 어때? 이렇게 푸니까 뭐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엄청 쉽지? 오늘은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한 번은 원리를 너네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잘 들어봐.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강조하던 게 있어. 이 조립제법을 했을 때 조립제법은 배우면은 초딩들도 한다? 조립제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조립제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조립제법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된 식을 다시 곱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니? 우리 한번 바꿔볼까? 우리 이거 개수들만 비교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얘는 우리 첫 번째 조립제법만 보자. 이 첫 번째 조립제법 얘만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를요 x-2로 나누었을 때요 몫이 뭐야? 요놈 아니야?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쌤이 한 게 지금 이 첫 번째 조립제법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조립제법을 한 거는 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한 조립제법이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여기서 어디 있어? 뭐에 해당돼? 요 놈에 해당되는 거 아니니? 이 몫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얘를 다시 2로 조립제법을 했더니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대.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 빨간색은요 x-2로 나누었더니요 몫이 x고요 나머지가 3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맨 마지막 보자. 맨 마지막 조립제법은 다시 뭘 조립제법 한 거야? 이 x 아니니? 얘들아? 여기까지 와 다? 이 x? 이 부분이 여기에서 x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 x를 다시 2로 조립제법 한 거야. 그러면 이 조그만한 x는요 x-2에다가요 몫이 1이네. 1 더하기 나머지 2예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와 다? 잘했어. 그 다음 보자 얘들아. 우리가 이 빨간색 식을 한번 다시 표현해 보자. 이 주황색, 이 x 대신에 빨간색 x 대신에 이 주황색 x-2 더하기 2 이걸로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얘는 쌤이 분배 법칙을 해줄 건데 이 x-2를 통째로 분배 법칙 해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통째로 x-2를 통째로 분배 법칙 해줄 거야.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2 x-2가 될 거야. 하고 뒤에 마이너스 3 있네? 마이너스 3까지. 여기도 쌤이 마이너스 3 붙여줄게.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와 닿니? 그럼 이 빨간색 식이 어떻게 바뀐 거야? 이 노란색 식으로 바뀐 거야. 그치? 이 빨간색 식은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니?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있지? 이거를 다음에 이렇게 썼잖아. 이 식을 통째로 다시 한번 써줄게. 얘를 통째로 한번 다시 써준다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얘, 이 빨간색 대신에 이 노란색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이 노란색을 다시 써줄 거야. 하고 뒤에 마이너스 4 있지.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 그치?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거 있지. 이 마지막 거를 x-2를 통째로 분배 법칙을 해줄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x-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2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뀌지 않니? 얘들아? 그러면 이 흰식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노란식으로 바뀐 거야. 문제랑 꼴이 어때? 꼴이 어때 얘들아? 꼴이 똑같지 않아? 이랬을 때 A 뭐 되니? A 개수 1 B 2 C 마이너스 3 D 마이너스 4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쌤이 이거 지금은 원리를 알려준 거일 뿐이지 아까 전에 했던 연속조립제법, 연조립제법에 따르면 1 A B 2 C 마이너스 3 D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어때? 쉽지 않아? 이게 연조립제법이야. 쌤이 근데 뭐 원리는 너네가 이해를 하면 좋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걸 보고 너네가 들었으면 좋겠는 생각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의 꼴이 나온다 한다면 깨끗한 거의 개수 써주고 나머지 건 다 더러운 걸로 써주는 거야. 더러운 게 0 되는 거. 더러운 거 뭐야? x는 2 돼야 0 되지. 더러운 식에서 x가 0 되는 거. x는 2 써주고 쭉쭉쭉 해주고 맨 마지막에 차례대로 거꾸로부터 a, b, c, d가 더러운 식의 개수가 되는 거야. 얘들아 깨끗한 식은 처음에만 써주고 계속해서 더러운 것만 써주는 거야. 이해돼? 이게 연조립제법의 전부야 얘들아. 한번 필기해볼래? 잠깐 동영상 멈추고 필기해봐. 오케이. 여기까지가 연조립제법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걸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나? 이 다음 문제거든? 쌤 교재 있는 사람은 정확하고 민첩한 수학 87번 보면 돼. 87번 문제 봤더니 어때? 다항식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등식 fx 플러스 a. 얘들아 이런 거 너무 짜증나지 않니? fx 플러스 a? fx도 짜증나는데 fx 플러스 a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fx 플러스 a는 x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래. 근데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이 말 무슨 말이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 항능식 문제네. 항능식 푸는 방법 뭐야?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때 상수 a-b의 값을 구해야 된대.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 원래 같으면 어떻게 푸냐면 얘들아 이 x에 막 0 넣어. 그럼 얘 0 만들어주려면 이 x도 0 만들어주고 싶어서 x에 마이너스 a 때려 넣고 이번에는 여기를 x에 0 넣으면 fa 나오니까 이 위에는 a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식 모르는 거 2개, 식 2개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치? 근데 우리 그렇게 풀어준다고? 우리 앞으로 fx 플러스 a 이런 거 나오잖아? 땡큐야 땡큐. 잘 봐봐. 쌤이 fx 플러스 a 한번 써볼게. fx 플러스 a가 뭐래? 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래. 그치? 그러면 이 맨 위에 있는 fx를 x 플러스 a로 만들어주려면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니? x에다가 x 플러스 a 대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쌤이 이 x에다가 x 플러스 a 대입해볼게. 그렇다면 x 플러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0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3까지네. 여기까지 했어? 어때 얘들아 그러면?
깨끗한 식 하나, 더러운 식 하나 나왔네. 그리고 꼴도 이 꼴로 나왔네. x 플러스 a가 여러 개인 식으로 나왔네. 그럼 우리 뭐 해준다고? 연조립제법 해준다고. 오케이? 쌤이 연조립제법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깨끗한 거 개수 쓴다고 그랬지. 야, 얘가 깨끗해, 얘가 깨끗해. 위에 게 깨끗하지? 딱 봐도 더럽잖아, 밑에 거는. 위에 거 깨끗한 거 써주면 1, 0, B, 1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얘들아, 여기서 0 빼먹으면 죽는 거야. 여기 x제곱 있어 없어? x제곱 앞에 개수 있어 없어? 0이지 없지? 0 써줘야 돼, 조리제법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더러운 식에 x 플러스 a가 0이 되는 거. a 뭐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야. 여기까지 왔어? 마이너스 a. 그럼 이걸로 조리제법 하면 돼. 조리제법은 쌤이 초딩도 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a 둘이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랑 a제곱 플러스 b 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b. 그려 안 그려?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1이 나머지겠네. 그치? 아, 뭔가 지금 복잡해.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쌤? 할 것 같아. 일단 한번 풀어봐. 쌤이 알려준 대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a를 넣어줘. 그치? 1 마이너스 a 더하면 마이너스 2a 곱하면 2a 제곱 마지막으로 나오는 나머지가 3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한 번 더 해줄 수 있지?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얘들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가면 갈수록 좀 쉬워지지 않아? 그래서 끝까지 해보라고. 했을 때 쌤이 각각 나오는 게 뭐의 개수라 그랬지? 더러운 식의 개수라 그랬지? 기억나? 그러면 얘들아, 이 1은 뭐가 돼? 여기 앞에 있는 이 1이 되겠네. 잘 구했네. 그치?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a는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a는 2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세 번째로 얘 3a 제곱 플러스 b는 뭐가 돼? 얘가 되겠네. 10이 되겠네. 여기까지 왔어? 이게 10이래. 그러면 a가 2니까 2의 제곱 4, 3, 12 더하기 b는 10. 그럼 b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까지. 그럼 a랑 b 둘 다 구했네?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마이너스 b는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4 나오니? 4번. 답 4번.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어때? 얘들아, 막 식 두 개 세워가지고 연립방정식 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아? 심지어 이 연조리제법은 장점이 하나 더 있다. 이거 검산까지 할 수 있어. 내가 a는 2, b는 마이너스 2 넣었지. 그럼 이 마지막에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1 얘는 뭐 나와야 돼? 얘 3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에 우리 2 넣어볼까? 마이너스 8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4 플러스 1 뭐 나와? 3 나오네. 마이너스 3 나오네. 미안해 얘들아.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와 다? 마이너스 3 잘 구했네. 그러면 A, B 검산 없이 그냥 4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어때? 이게 연조리제법이야. 우리 벌써 오늘 한 문제 끝내버렸어. 한 개념, 한 심화적인 개념 끝내버렸어. 와 다 여기까지? 이게 연조리제법이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똑같은 식 두 개 발견했는데 더러운 식이 x 플러스 a의 세제곱, x 플러스 a의 제곱, x 플러스 a 뭐 이런 꼴이라면 깨끗한 식 써주고 조리제법 해줘서 더러운 게 x가 0이 되는 값 x가 마이너스 a 넣어주고 조리제법 계속 해줘. 연조리제법 해줘.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차례대로 각 더러운 식의 개수가 된다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연조리제법의 끝이야. 우리 벌써 연조리제법 하나 알았어. 그냥 조리제법이랑 조금 연속해서 조리제법 하는 거일 뿐이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
우리 이제 두 번째 개념 들어가자.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은 우리 규칙성 찾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괜찮아 얘들아? 따라올 만해? 문제 보자. 이것도 정확하고 민첩한 수학 97번이야. 한번 잘 봐봐. 3차식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모르는 문자 3개 있네. 오케이? 그때 f1은 2, f2는 4, f3은 6을 만족한다. 조건도 3개 주어졌다. 그러면 a, b, c 모르는 거 3개, 조건식 3개. 이러면 a, b, c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 말은 fx의 a, b, c 구한 다음에 이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4 구해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 드니? 너네 원래 그렇게 풀었지? 근데 야 너네 연립 방정식 잘 풀어? 응? 잘 풀면 뭐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쌤이 오늘 알려줄 건 규칙성 찾기야. 딱 보니까 어때 얘들아? F1은 2, F2는 4, F3은 6. 그럼 F4는 뭘 것 같아? 8일 것 같아?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쌤이 이 문제에서 한 번만 잘 봐봐 얘들아.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F1이 2야. F2는 뭐야? 4야. F3은 뭐야? 6이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뭔가 되게 규칙적이란 말이야. 너네가 여기에서 조건의 규칙성을 찾았더라면 너네는 이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f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fx에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6이 나오려면 2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적어도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이 x라고 써줄 수 있어. 여기까지 와 다. 근데 그럼 우리 이 x에다가 1, 2, 3을 각각 넣었을 때 우변이 달라지지. 우리가 이 우변을 달라지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x를 이항해 줄게. 이항해 줄 거야. 그러면 fx-2x는 0 이렇게씩 바뀌는 거 아니니? 이렇게 바뀐다면 x에 1을 넣어도 f1 빼기 2는 0, f2 빼기 4는 0, f3 빼기 6은 0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치? 쌤이 이 fx-2x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할게. 새로운 함수 gx. 얘들아 그럼 이 gx는 몇 차식일까? fx가 우리가 몇 차식이라 그랬어? 문제에서? 3차식 fx래. 3차식 fx에서 빼기 2x를 뺐다? 그렇다고 gx가 차수가 낮아져? 아니지. gx는 그대로 3차식이야. 인식해. gx는 그대로 3차식이야. 그럼 우리 gx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얘들아 이 gx에 1을 넣어도 우변이 0, 2를 넣어도 우변이 0, 3을 넣어도 우변이 0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gx를. 근데 이 3차식 앞에 있는 개수 우리 알아 몰라? 몰라? 3차식 fx, x세제곱의 개수가 뭐야? 1이지. 여기 뒤에 있는 거 3차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우리 원래는 여기다가 a라는 어떤 미지수를 써줘야 되지만 안 써줘도 되지 않아? 우리 3차식 개수 1인 거 아니까? 그러면 gx는 x-1, x-2, x-3으로 써줄 수가 있어. 그래? gx에 1 넣어도 0 되고 2 넣어도 0 되고 3 넣어도 0 되는 3차식꼴로 만들어준 거야. 여기까지 와 닿니? 조금 어려워? 한번 잘 들어봐. 근데 얘들아 이 gx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주는 gx 아니야?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 fx야 fx. 이 fx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x-1, x-2, x-3에
이 gx가 fx-2x였으니까 이 fx만 남겨주려면 얘 2항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x 2항해주면 되지? 그럼 플러스 2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gx가 fx 마이너스 2x였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fx의 a, b, c값 구했니 지금? 안 구했지? 근데 fx의 3차식 그냥 구한 거야 우리 구해버린 거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래?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지? 그럼 우리 그냥 뭐 구하면 돼? f 4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4 넣어주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 넣어주면은 8 뭐니? 6 더하기 8 14 끝. 문제 14 있니? 14 있네. 이렇게 풀어주고 끝내면 된다고. 와, 다 얘들아? 이거 좀 어렵지? 이거는 한 문제 더 다시 풀어보자. 한번 잘 봐봐. 한번 이해 안 되면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다시 이해 한번 해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얘들아,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져. 두 번째, 이게 규칙성 찾기야. 다음 문제 보자. 이거 한번 풀어볼래?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봐. 쌤은 바로 해설 시작할게. 다음 문제는 f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까 전 문제랑 비슷하네. 모르는 거 3개 있네. 그리고 밑에 있는 조건도 3개 있네. 3개 있고 3개 있으면 연립 방정식해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 그렇게 풀 거다? 아니다. 조건을 보니까 f0은 뭐야? 0. f1은 뭐야? 1. f2는 뭐야? f2는 2. 그러면 너네 이거 3개 선생님 뭐라 그랬지? 규칙 찾으라 그랬지? 규칙성 찾기. 찾으니까 우리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에 0을 넣어도 0이 나오고 1을 넣어도 1, 2를 넣어도 2 그대로네. 그럼 x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fx는 x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쌤이 얘를 다 는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지? fx는 이 x를 이항해준다 그랬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fx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f에 0을 넣어도 f0 빼기 0은 0, f1 빼기 1은 0, f2 빼기 2는 0 이렇게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 우리가 fx-x를 어떤 함수로 둔다고 그랬지? 너네가 원하는 함수로 둔다 그랬어. 너네가 원하는 함수 얘를 무슨 함수로 줄까? 또 gx? 뭐 이번엔 tx? 너네 마음대로 해보자. 뭐 정민쌤이니까 jx? 이렇게 더 보자. 그러면 jx로 더 보자. 그러면 쌤이 이 jx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랬지? 이 jx는 fx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네. 문제 3차식이네. 3차식에서 1차식 빼줬어. 그렇다고 차수가 변해? 안 변해. jx는 내가 3차식인 걸 알아. 근데 개수 알아? 여기선 개수도 안 해. 개수 x세제곱 앞에 개수 1이니까 a 안 써줄게. a 안 써주고 가로 열고 x 넣었을 때 0, 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x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0 넣었을 때도 0, 1 넣었을 때도 0, 2 넣었을 때도 0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jx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jx라고? jx 아니라고. jx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fx라고. 그럼 이 jx 자리에 fx-x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fx는 jx 그대로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x였으니까 이 항에서 플러스 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fx지. 그럼 우리 fx a, b, c 구했어? 안 구했지? 그런데도 fx 구한 거라고 바로.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x에 뭐 넣으면 돼? 3 넣으면 되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3 넣으면 어떻게 돼? f 3은 3 넣어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된다고. 6 더하기 3은 9 이렇게 풀면 끝난다고. 답 뭐라고? 9라고. 쌤 정확하고 민첩한 수학 98번 보면 돼. 어때? 얘들아 이렇게 풀면은 막 연립방정식 안 풀어도 된다니까? 이게 규칙성 찾기야. 이해돼? 좀 어렵지? 좀 어려울 거야. 근데 너네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 다음 문제에서 나와. 다음 문제 뭐야? 2025년도 한영고 중간고사 14번 문제야. 4.2점 객관식인데 4.2점짜리 문제였어. 근데 우린 이거 주관식으로 풀 거야. 4.2점짜리 문제였어. 한번 봐봐. 내가 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작년에 너네 선배들, 너네 지금 2학년 된 선배들이 실제로 시험 시간에 닥쳤던 문제야. 어때? 문제 읽어봤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2차식 fx가 베타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마이너스 6 f1은 7을 만족시킬 때 f 마이너스 1을 구해라 라는 문제야. 그럼 우리 첫 줄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 써볼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5 알 수 있네. 그치? 두 근 알파 베타 나오면 우리 당연히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야 되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나왔네. 여기까지 와 다? 그러고 이 2차식 fx가 베타 f 알파, 알파 f 베타는 마이너스 6? 이게 뭔 소리야? 쌤이 한번 풀어서 써볼게. 베타 f 알파, 알파 f 베타 이게 뭐라고? 각각 마이너스 6이라고. 이거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문제가. 그려 안 그려?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그치? 그러고 마지막 조건이 f1은 7이래.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1은 이게 쌤이 문제를 단순화시켜준 거지? 그치? 이게 문제의 모든 조건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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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는 좀 직관적이야. 뭐가 안 직관적이야? 이 베타 f 알파, 알파 f 베타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럼 얘랑 바꿔줘 볼까?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한 문자로 바꿔주고 싶지 않아? 이 베타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니 얘들아? 베타 얘를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얘를 이 베타를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베타를 여기다 넣어주면 문자인 알파로 통일될 거잖아. 우리 여기 f 알파에 있는 이 알파는 바꿔줄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베타 얘들아 요 놈을 넣는 게 편할까? 요 놈을 넣는 게 편할까? 그거는 뭐 시험 시간에 해봐. 근데 아마 요 놈을 넣는 게 더 편할 거야. 왜냐면 여기가 딱 항이 하나로 떨어지니까. 여기는 항 두 개씩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베타 대신에 이 알파 분의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쌤이 이거 f 알파는 꼴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뀌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3 알파 나오는 거 아니니? 얘들아, 이거 할 수 있겠어? 여기다가 앞에다가 F 알파 앞에 있는 알파분의 마이너스 있지? 이거의 역수인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곱해준 거야. 곱했더니 F 알파는 3알파. 완전 깔끔해지지 않았어? 완전 깔끔해지지 않았어, 얘들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꼴이 똑같이 생겼잖아, 얘들아. 그치? 얘랑 꼴이 똑같이 생겼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해? F 베타는 3 베타 이렇게 변할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풀어? 이거 두 개. 뭐 하라고? 규칙성 찾기 아니니? 규칙성 찾기 아니야? 그러면 우리 f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fx를 3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줬어. 두 군인데 fx를 3x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쌤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 fx에 뭘 넣어도 0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도록 3x를 이항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똑같아. 이 fx-3x를 뭘로 바꿔줘? 우리가 원하는 뭐 gx, hx 뭐 원하는 함수 gx로 바꿔줘. 근데 우리 fx 몇 차식이래? 대하여 2차식 fx래. 문제에서 괜히 준 게 아니야? 2차식이래 fx. 그럼 2차식에서 1차식 뺐어. 그래도 gx는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 2차식이라고. 그럼 우리 g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근데 앞에 있는 개수 알아 몰라? 모르네. a x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도 0 베타를 넣어도 0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닿니? 그러고 보니까 두 군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 뭐래?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래.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요 놈이 뭐라는 거야 얘들아? 요 놈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우리 a만 구하면 되네. a는 우리 지금 안 쓴 조건 뭐 있어? 요 놈 썼지? 요 놈은 필요 없던 거지? 요 놈 썼으니까 요 놈은 썼지? 지금 요 놈 써가지고 지금 이거 구한 거잖아. gx 그치? 그럼 요 놈 안 썼네. f1은 7 1 넣어볼까? 1 넣어보면 어떻게 돼? 1 넣어주면 1 더하기 5 빼기 2 하면 6, 4 나오네. 4 F1은 7 F-1 마이너스 2 2분의 알파 그치 3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 gx. 아우 야 쌤 뭐하니 얘들아. 그래 얘들아 너무 미안해. 지금 gx는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까지 했어. 근데 우리 끝까지 했니? 아니 쌤들 이렇게 헷갈렸다 얘들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gx는 그냥 우리가 써준 gx라는 거야. 그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x지.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쌤 여기다 다시 써볼게. fx는 gx 자리에 fx 마이너스 3 넣은 거니까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3x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그치? 근데 사실상 여기다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f1은 7 이거 넣어주려고 다시 한 거야. 그랬을 때 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f1은 7이래. f1은 7이 나오려면 얘가 7인 거지 지금? 얘가 7이야? 그럼 여기 넣어주면은 어떻게 돼? 1, 6, 2, 4a 여기다가 1 넣어주면 플러스 3
A 뭐 나오니? A는 1 나오니? 그래서 이 fx 앞에 있는 A의 개수가 1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f-1을 구하래. 우리 2차 방정식 다 구했네.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어볼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답이야. 어때 얘들아? 이 문제 되게 어려웠지? 사실 이거 선배들 중에도 맞춘 사람들 많이 없어. 맞춘 학생들 많이 없거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상 되게 학교에서 안 배운 개념은 또 없다 얘들아. 안 배운 개념은 오직 하나. 규칙성 찾아서 어떻게 다시 fx로 바꿔주느냐. 이거밖에 없어. 규칙성 찾기 이해됐니? 너네 이거 이제 이 문제 맞출 수 있겠니? 잠깐 동영상 멈추고 한번 봐봐. 풀이 한번 봐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케이? 한번 잘 봐봐. 얘들아, gx 해주는 게 아니라 gx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fx고 gx는 잠깐 거쳐간 함수일 뿐이야. 그러면 gx, fx를 구하기 위해선 gx 구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3x를 이항해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두 번째 규칙성 찾기까지 끝이 난 거야. 오케이? 이제 제일 마지막 C만 나눗셈이거든. 어쩌면 규칙성 찾기보다 조금 쉬울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C만 나눗셈 조금 쉬울 수도 있어. 보자. 이 문제는 쌤이 한 학생 미흡 정보 프리트에 있던 문제인데, 미정프 알지 얘들아? 미정프에서 있던 문제인데 한번 잘 봐봐. 한번 정지해놓고 잘 봐봐. 다항식 px를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에 px를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3x 플러스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2를 구하여라가 문제야. 너무 복잡해. 일단 그러면 너네 어떻게 해줘야 돼? 정리해줘야 되지. 오케이. 문제 있는 거 조건 다 정리해보자. 처음에 p x를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qx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여기까지 했어. 얘들아, 수학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조건을 숫자로 바꿔주는 게, 수식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 우리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한 거야. 오케이? 다음 거 보자.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래.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랑 같아? 아니지? 쌤 q1x라고 써도 될까? q1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 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한 거네. 다음 문장 px를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x-1로 나누었을 때 목도 또 다른 q3x가 되겠네. 나머지를 rx라고 한대. 쌤이 지금 여기까지 다 해준 거야. 그치? 이때 뭐 구하래? r2의 값을 구하래. 우리 구하고 싶은 거 r2의 값은 뭐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 쌤이 저 긴 문제 그냥 식 3개로 표현해버렸어. 그럼 얘들아, 이 문제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문제들 아니니? 너네 되게 교재에서 되게 많이 풀었을 거야. 이 rx 몇 차식이야? 나눠주는 식이 4차식이니까 이 rx는 3차 이하 아니야? 3차 이하면 너네 이 rx 어떻게 표현하니 원래는?
너네 얘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이렇게 표현하지 않니? 근데 얘들아 이렇게 구하려면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 4개 아니야? 미지수 4개인데 이 4개에 대한 조건식 원래는 어디서 구했어? 원래는 너네 이 나눠주는 식이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조건식 4개 만들어줬어. 기억나? 항상 이 미지수가 나올 때 이 미지수에 대한 식은 어디서 구했다고? 앞에 있는 여기에서 구했다고. x-1은 0 되는 x 1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것도 다 0 되는 거 찾았지? 그러고 봤는데 이 문제는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인수분해가 되니? 인수분해가 안 돼. 얘가 0 되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 얘들아? 이러면 시험 시간에 당황한다고.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너네가 배운 대로 풀면 안 풀리는 문제야. 이 미지수 4개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는데 4개에 대한 식 구할 수만 있으면 뭘 연립방정식 어떻게 해서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연립방정식 4개 구할 수 있어? 하나밖에 못 구해. 그럴 때 방법을 오늘 쌤이 알려줄 거야. 얘들아, 이 세 번째 px가 뭐랑 제일 비슷하니? 첫 번째 식이랑 제일 비슷하지 않니? 그러고 봤더니 이 q3x랑 qx랑 몇 차 차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 우리가 px를 한 5차식이라 가정해볼까? 5차식이라 가정을 했으면 x 세제곱이니까 q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네. 예를 들어 여기가 5차식이야? 그럼 여기는 4차식으로 나눴네? 그럼 qx는 몇 차식이야? q3x는 1차식이네. qx랑 q3x랑은 몇 차식 차이가 나? 1차식 차이가 나. 이해돼? 이해돼 얘들아? 그렇다면 내가 이 첫 번째 식을 세 번째 식으로 최대한 바꿔줄 거야. 스텝 1 뭐라고? 스텝 1 얘랑 최대한 비슷한 식을 찾아준다. 얘들아 얘가 비슷해 얘가 비슷해. 위에 있는 게 더 복잡하고 비슷하지? 더 복잡한 식 찾아주면 돼. 얘가 더 비슷해. 그때 이 QX랑 Q3X가 1차 차이가 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 QX 이 QX를 우리 새롭게 표현해 볼 거야. 이 Q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3X일 거고요. 나머지는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와 닿니?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Q3X가 몫이고요. 나머지는 저도 몰라요. 와 다? 그러면 이 QX 대신에 아까 x-1 Q3X 플러스 A를 여기에 넣어줄 거야. 와 다? 요 놈을 여기에 넣어줄 거라고. 여기에 넣어줄 거야. QX에. 오케이? 그러면 PX는 얘들아 어떻게 쓸 수 있어?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X 마이너스 1 Q 3X 플러스 A 이렇게 써줄 수 있지. 플러스 뭐라고?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쌤 여기 QX에다가 그냥 이것만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얘를 통째로 분배 법칙 써줄 거야. 이거 아까 연조리집법이랑 좀 비슷하지? 오케이? 쌤 잘 썼니? 쌤 그대로 이거 써준 거야 그냥. 쌤 분배 법칙만 해서 다시 써준 거야. 오케이? 그러고 봤더니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얘랑 최대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려고 지금 이걸 한 거란 말이야. 이 짓거리를 한 거야. 하고 봤더니 되게 많이 비슷해지지 않았어?
앞에 있는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 3x까지가 여기까지 똑같네? 그러면 이 rx 이 rx는 뭐가 돼? 나머지 게 되겠네. 여기까지 와닿니? 그러면 우리 rx를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여기에 a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 나서 우리 이 a 그럼 미지수 하나만 구하면 되네. 원래는 미지수 몇 개 구했어야 돼? 4개 구했어야 돼. 근데 미지수 하나로 줄어든 거야. 이 하나는 우리 안 쓴 거 뭐 있어 아직? 얘 썼지? 얘 지금 썼어? 비슷하게 만들어주려고 썼어? 얘 썼어? 얘 안 썼네. 얘 안 썼네. 그치? 얘 안 썼네. 얘 P 1은 뭐니?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2 이거 하나 나오네. 그치? 그러면 P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여기다가 PX에다가 1 대입해주면 다 날라가고 R1은 뭐야? R1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러면 R1이 마이너스 2니까 R1이 마이너스 2니까 넣어주면 1 넣어주면 1, 3, 1, 5 A 1 넣어주면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 이항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는 5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그럼 이 RX는 이 A 자리에 A가 아니라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된다고. 와 다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싶은 거 뭐야 문제에서? R2 구하래. 2 그냥 넣어주면 되지. 2 넣어주면 어떻게 돼? R2는 R2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R2는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2 넣어주면 플러스 6 플러스 1 플러스 7 2 넣어주면 플러스 5 따라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답 있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심화 나눗셈이야. 쌤이 알려주고 싶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처음에 문제에 대한 조건을 쭉 써. 쭉 썼어. 이건 너네들 원래 하는 걸 거야. 원래 하는 거 하고 봤더니 어때? 이 RX를 구하려면 이 RX가 원래 이 나눠주는 식보다 차수가 한 차수 아래 이하지. 얘는 4차식이니까 얘는 3차 이하일 거야. 그치? 3차 이하야. 3차 이하인데 3차 이하대로 쓰면은 미지수가 몇 개 나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미지수 4개 나온다고. 그럼 이 4개에 대한 식 어디서 찾아? 이 나눠주는 식이 0되는 거에서 4개 찾지 원래는. 그랬더니 이 문제 봤더니 X가 1인 건 찾았네 하나는. 근데 나머지 4개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지. 왜냐?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준다고? 얘랑 제일 비슷한 식을 찾아준다고. 봤더니 PX는 얘 맨 위에 있는 거.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QX 더하기 2X 플러스 1. 얘가 제일 비슷하단 말이야. 그려 안 그려? 비슷하지? 그때 이 QX랑 Q3X랑 몇 차 차이가 난다고? 1차 차이가 난다고. 왜냐? 여긴 3차식이고 여긴 4차식이니까. 이해돼? 그때 우리가 이 QX를 이 밑에 식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QX를 X-1로 나누는 거야. X-1로 나눴을 때 Q3X가 몫이고 나머지는 나도 모르는 A라고요. 이해돼? 만약에 이 과정이 조금 더 궁금하다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쌤이 알려줄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QX를 이 뒤에 있는 QX는 X-1 Q3X 플러스 A를 이 QX에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그럼 어떤 식이 나와? 요 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건 그대로 써준 거일 뿐이야. 그 다음에 아까 연조립제법 증명처럼 이 앞에 있는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통째로 분배법칙을 해준다고. 오케이? 분배법칙을 해줬을 때
px는 요런 꼴이 나와.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야? 근본적인 이유는 이 px 우리가 구하려는 이 식이랑 요 식이랑 같게 만들어주려고 구한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고 비교를 해봤더니 쌤이 파란색 밑줄 부분이랑 은 비슷해졌어. 똑같아졌어. 근데 남은 rx가 뭐야? 이 주황색 부분이 된다고. 딱 봤더니 우리 rx가 몇 차식인 거 알아? 3차 이하인 거 안 해. 그러고 봤더니 여기도 3차 이하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오케이? 그러고 봤더니 이 a만 구하면 돼. 이 rx는 다 구했어. 그랬더니 이 a만 구하면 되는데 이 a는 어디에서 구한다고? 우리가 안 구했던, 안 썼던 px는 x-1, q1, x-2 여기에서 p1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값 하나는 알 수 있으니까 p1은 -2 이거 한 값은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써준 거야. 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a 넣어주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R2 구한 거야. 끝! 이게 쌤이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게 시마 나눗셈이야. 얘들아 너무 힘들었니? 끝이야 끝. 이게 1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종 끝판왕이야 얘들아. 너네가 이 세 개를 이해했다면 진짜 적어도 1단원 안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거야.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야 얘들아. 진짜로. 어때? 막상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죽어라 이해 안 될 정도로 어렵지 않진 않아? 이 연조리제법, 규칙성 찾기, 시마 나눗셈 이거 세 개는 꼭 알고 시험 시간에 들어가자 얘들아. 알겠지? 너무 수고했어. 우리 수업 시간 때 보자. 안녕.